안녕하세요. 지키는 주식 지식TV입니다. 주식 투자 함께 소통하면서 고민하고 즐거움을 만들어 보고 싶어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주식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수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원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기준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점이 수익을 가져왔는지 분석해 보면서 원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 원칙이 여러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차트 또는 캔들 책도 보고 강의도 보면서 많이 고민이 됐던 점이 손절 못하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손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안 하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됐죠. 결론은 그 종목 선택과 그 다음에 매입 시기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사실 차트와 캔들을 대입해 갖고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하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그 시간에 그 종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매입 시기를 결정하게 되면 손해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이 그 손실을 봤던 게 한두 종목에서 물려서 손실 봤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잃지 않으면 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잃지 않음 벌기 위해서는 일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신중한 접근을 위해서 앞으로 관찰 매수를 할 겁니다. 관찰 매수라는 것은 내가 목표한 물량의 한 10% 내외를 관심 종목에 먼저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내리는 종목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의 급락이 나올 때는 그 종목 선택이 잘못됐던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절을 할 거고 사실 이런 종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더 종목을 꼼꼼히 좀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수급을 좀 보면서 그 반등 여지가 있다 싶을 때는 당연히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목당 100에서 200 정도를 분할 매수할 계획이고 만약에 보유 종목의 50%가 확보가 되었을 때는 이제 등락 하락의 진동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세가 좋을 때는 추가 매수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에 따라서 종목이 그 이제 수익 실현하는 종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도 생기게 되겠는데 그에 따라서 종목을 미리미리 관찰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지고 있던 종목의 비중 확대는 이제 기업은행, 코엔텍, 현대리바트, 비츠로셀, 캠트로닉스가 일단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났고요.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관찰 매수해 갖고 조금씩 물량을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수익이 맞춰졌고 지금 오늘은 보니까 이제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좀 더 수익이 떨어진 것 같네요. 일단은 그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 좀 더 그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 그 갖고 있는 종목을 많이 알수록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매수 시기가 언제인가 요것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이 종목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익 실현이 되게 되면 관심 종목과 대체해 갖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이 좀 있어서 이번 달에는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등락에 따라서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 매수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엔텍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주 앞으로도 많이 기대되는 주기 때문에 좀 더 기업 분석을 좀 하고 시장 흐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셀과 컴트로닉스 요즘에 많이 핫해갖고 관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는 괜찮은 흐름인데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흐름을 잘 관찰해서 수익 실현하고 진동폭에 따라서 추가 매수하든지 아니면 매도하고 종목을 이동하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관찰 매수되는 종목이 탑 엔지니어링, 에버다임, 진양산업, 우양, YN텍, 고려신형정보 이 정도를 좀 유심히 관찰하고 있고, 오늘 매수한 종목이 YN텍 그다음에 고려신형 종목을 관찰 매수해서 지금 오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그 1,000만 원 투자금을 토대로 이 원칙을 지켰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개선할 점,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수정해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시장이 이제 포화가 될 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성장성은 괜찮다고 생각이 좀 되어서 그쪽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종목이라든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한 종목이 코엔텍이고, 코엔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좀 부정적인 뉴스가 6개월 정도 전에 있었죠. 맥쿼리 코리아가 이제 폐기물 매립지 그걸 선정을 받고 나서 바로 먹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좀 상당히 안 좋은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이 코엔텍 주가에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가능성, 감사 가능성도 그때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코엔텍을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니까 재무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그 재무제표 보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 보면은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 폐기물 관련주들이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와이엔텍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코엔텍보다는 현재 와이엔텍이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커서 와이엔텍도 지금 매수 종목에 집어넣어서 유심히 관찰 중입니다. 두 종목 다 성장 가능성은 당연히 매립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감사 가능성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맥컬리 코리아가 먹튀하면서 이제 아이스 동서가 인수를 했는데, 아이스 동서가 인수할 때 50%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아이스 동서가 이 코엔텍에 대해서 그만큼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고, 사실은 아이스 동서가 건설사죠. 건설사가 이 폐기물 매립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매립지가 이제 매립의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이 매립지가 다 찼을 때 포화가 됐을 때 그 매립지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IS 동서가 코엔텍을 인수할 때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수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동서가 코엔텍을 인수한 게 제 생각에는 이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좀 더 장기적인 포석, 이제 맥커리 코리아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먹튀가 아닌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코엔텍을 인수하지 않나. 그래서 이 IS 동서가 코엔텍 또는 또 다른 인선 INT 같은 경우도 인수하는 걸 봐서 좀 더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엔텍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폐기물 관련 YN텍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목 분석을 해보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선택이 괜찮았는지, 그 다음에 진입 시기가 괜찮았는지 고려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